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홍콩에서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를 맞았습니다. 이 ETF 승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상자산 핀테크 회사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모처럼 비트코인 호재가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가 홍콩에서 승인된 게 이제 호재죠. 네. 비트코인 ETF는 지금 미국에서 현물 기반 ETF가 승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약 12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ETF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연초 기준으로 연초 대비해서 50% 가까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가장 대표적인 촉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에서도 승인된 ETF가 비슷한 자금 유입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홍콩인가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홍콩이 아무래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위를 공고히 해왔었고요. 예. 물론 최근에 싱가포르한테 그 자리를 빼앗기긴 했지만 네. 홍콩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그 아시아 금융 허브의 지위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자본이 또 홍콩을 통해서 많이 거래가 되고 네. 또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서 홍콩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콩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상장 전부터 당연히 상장될 거란 기대감도 있었겠네요. 네, 근데 완전히 이거를 확신하는 분위기는 없었지만요. 언젠가는 될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미국. 네.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물론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근데 급격하게 논의가 진전되면서 미국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네. 이 물살을 타서 홍콩에서도 곧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에서 웹3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예, 불과 지난주였고요. 4일 동안 열렸던 행사였는데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 웹3 페스티벌은 홍콩에서 매년 동안 이 해시키 그룹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업비트에 해당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네네네. 이곳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의 홍콩 정부의 승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시키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또 커스터디, 이제 비트코인을 실물로 보관해주는 그런 네. 이제 기능을 하겠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해시키 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시키 그룹이 이제 매년 행사를 주최를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웹3 페스티벌이고 이번에 갔더니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이 ICO 붐 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이 암호화폐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ICO가 어떤 거죠? ICO는 이제 IPO, 주식시장의 IPO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처음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대중에게 코인을 처음으로 발행하고 파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신규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네. 이 코인들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자리로서 웹3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참가한 곳들이 꽤 있었습니까? 국내 기업들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중국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중국이요? 중국 본토, 예. 중국 본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네, 비트코인과 여러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암호화폐들의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승인이 됐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참고로 비트코인만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은 승인이 안 됐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ETF 승인은 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이것을 아마 기회로 본 것 같아요. 홍콩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ETF를 통해서 이 아시아 금융 허브의 헤게모니를 가져오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ETF 할 거면 이더리움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미국보다는 확실히 차별화돼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네요. 그런데 이 홍콩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업계 안팎에서는 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홍콩에서는
홍콩이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중국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외 주식시장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다 이제 일국 양제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중국과 홍콩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중국 본토 사람들은 사실상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선강퉁, 후강퉁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항저우 아니죠. 선전 그리고 상해 주식시장이 홍콩 주식시장과 이제 같은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은요. 유일하게 거래가 안 되도록 중국 당국에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일례로 홍콩에는 이미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중국 본토 사람들은 그 종목에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된 현물 기반 ETF도 예. 아마 4월 말에 이제 거래가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중국 본토에서 못하게 막지 않을까 하는 음. 예상이 지배적이죠. 근데 그 막는 또 이유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미디어 홍보 그리고 심지어 거래까지 이 철저하게 법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암암리에 비트코인 거래를 다 하거든요. 중국 당국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네. 중국 일반 중산층들의 어떤 대체 투자 자산을 찾아 나서는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완전히 막지 않고 열어놓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아무래도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트랙을 할 수 없고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자산이니까 홍콩에 이 ETF가 출시돼서 어떤 중국 당국이 감독 관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양성화시키면 비트코인 투자를 양성화시키면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훨씬 좋고 또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결국 허락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반격에 나섰다라고 전해졌는데, 이 소식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선 오늘 가격만 봐도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불대를 뚫고 내려오는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네.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전쟁은 가장 불확실성이 큰 이벤트죠. 그래서 금 같은 안전자산의 수요가 올라가고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는 떨어집니다. 네.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내러티브를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아직 위험자산에 속한다. 그리고 아주 24시간 거래되는 그러니까 주말에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해도 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더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은 또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어떤 지위와 위험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동시에 가진 희한한 자산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 평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반감기라는 이슈도 있고 또 이제 그 ETF 상장이라는 또 호재와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는 그 악재가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가격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반감기가 이번 주 금요일, 지금이 금요일이군요. 네, 오늘이 네, 오늘 금요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를 거치면 비트코인의 일간 이 공급량이 총 900 비트코인에서 450 비트코인으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 대비해서 매일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금을 뛰어넘는 이벤트입니다. 금도 비슷하죠. 네. 굉장히 일정한 양이 매년 전체 부존량 중에서 한 1%에서 2% 정도만 새로 나오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확실하게 희소한 자산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만 조금만 더 늘어나면 지금보다도 더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올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벤트, 이제 연초에는 ETF가 있었고요. 홍콩 ETF가 있지만 아직 중국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럼 앞으로 또 뭐가 있을 거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뭐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거나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대표적인데 자기의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쓰는
그런 결정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거나 또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처럼 비트코인을 정부 예산으로 계속해서 사서 보관하는 그리고 심지어 국가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채굴을 직접 하는 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이제 화산지열을 이용한 채굴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 전에 1억을 터치했죠. 네. 1비트코인 1억을 터치했는데 저는 높게는 5억까지 보고요. 보수적으로는 3억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이 언젠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네, 상방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립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